안녕하세요. 유희영입니다. SK 브로드밴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공동 기획한 지혜의 기부. 오늘은 평촌 아트홀에서 성지송 첼리스트의 연주로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멋진 연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평촌 아트홀이 연주로 인해서 더욱더 우아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들려주신 곡 어떤 곡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곡한 곡인데요. 살다 보면 힘든 날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곡한 곡입니다. 그 연주자분들이 작곡도 하시는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 다 그러시진 않고요. 네. 첼로 작곡 음반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여느 클래식 연주자 같은 길을 걷다가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첼로를 못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작곡도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첼로를 몇 살 때 시작하셨나요? 10살 때요.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같은 아파트에 첼로 선생님이 사셨는데 친언니가 배우러 갔는데 따라갔다가 배우게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네, 참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친구 따라 연예인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레슨실 따라갔다가 첼리스트가 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훈이 하나 있죠. 어릴 땐 잘 따라다니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들 지쳐 계신데 저와 첼로와 함께한 인생을 나눠드리면서 또 음악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성지송 첼리스트와 함께하는 지혜의 기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얼떨결에 10살 때 시작하게 된 첼로는 저에게 꿈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3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첼로를 하게 되면서 즐거움도 느끼게 되고 뭔가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재수를 하긴 했지만 또 원하는 대학교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굉장히 순탄한 클래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순간에 저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신호교차로에 서 있는데 여느 때와 같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상대방의 차가 저희 조수석을 아주 세게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조수석이 완전히 들어갈 정도로 큰 사고가 났는데 이상하게 제가 외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경찰서에만 갔다가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저희 오른팔 전체를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제가 다니던 대학의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런 경우는 드물다며 많은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오른쪽 어깨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음대생인 걸 알고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신경이라는 게 신비해서 저절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으니 첼로를 그만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의 얘기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담담하게 듣고 딱 병원 문 밖을 나왔는데 공교롭게 제가 입원했던 병실이 음대랑 너무 가까운 거예요. 저 멀리서 플룻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진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물리치료 진단만 받고 집에 오게 되었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죠. 그것도 남의 실수로 인해서 저의 꿈이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며 용하다는 한의원을 수소문을 하셨어요. 그 한의원은 새벽 4시에 열어서 11시까지 진료를 받는데 제가 맨날 새벽 4시에 그 한의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치료를 받았는데 한 달쯤 되는 어느 날 신경이 돌아온 거예요. 저희 어머님의 정성이 통해서였는지 의사 선생님이 진짜 용해서였는지. 그런데 기쁨도 잠시, 신경은 돌아왔지만 없었던
어깨 통증이 24시간 계속되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요 1부터 10 중에 어느 정도 아프냐고 물어봐요. 제가 느끼기에 5, 6 정도의 통증이 24시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많은 검사를 하고 MRI 찍어도 안 나와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근데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첼로를 끌어안고 맨날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이 옳다고 계속 갔잖아요. 첼로밖에 할 줄 몰랐고. 그런데 이쪽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압니다. 더 좋은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맨날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지송아,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지 않니? 네가 첫 번째로 첼로를 좋아했다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걸 한번 찾아서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힘들 때 힘내라 힘내라 하면 고맙지가 않아요.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의견을 제시해 주는 느낌이 들어서 귀가 번쩍 뜨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내가 뭘 좋아할까? 또 옛날부터 누군가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요리 학원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식 조리 기능사, 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늦게 가까스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음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유학을 갑니다. 두 번째가 오케스트라에 취직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요. 세 번째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리를 하다가 난생 처음 이력서라는 걸 써보았죠. 그 다음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처음에 어느 대학교 음악대학, 기악대학, 첼로 전공, 한식 조리 기능사, 제과 기능사 이렇게 딱 세 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력서를 들고 제가 강남역 언더백에 있는 어떤 레스토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 매니저분께서 저를 한번 이력서를 한번 저를 한번 이력서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왜 왔냐는 식으로 자꾸 물어보셨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구구절절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취직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를 취직을 시켜주셨는데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르바이트,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잠깐 병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그렇게 서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1년쯤 되던 어느 날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밑에 조그만 바가 있는데 바텐더 한번 해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승진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텐더 학원을 또 등록을 해서 조주 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제가 자격증이 운전면허까지 4개가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바텐더 생활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적성에 맞더라고요. 누군가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해서 왔는데 제가 만들어드린 칵테일을 마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람을 느끼면서 바텐더 생활을 2년 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이력서가 조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력서를 들고 이 레스토랑에도 가보고 저기 카페에도 가보고 그래서 카페 매니저, 캐시어, 파티 플래너, 또 주상복합 안내원 등 여러 서비스 업계통에 10년 정도 종사를 하게 됩니다. 겉으로 너무 바쁘게 일을 하고 새로운 나의 길을 찾아서 엄청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내가 그 옛날부터 좋아하던 그 음악을 못하고 있구나.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첼로를 다시 할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첼로를 다시 못한다면 음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컴퓨터 음악 작곡이 이렇게 시작이 될 때였어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컴퓨터로 작곡을 하십니다만 그때 좀 시작이 될 무렵이었고, 제가 독학으로 컴퓨터 음악을 배우면서 또 관련 직종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회사는 영상 디자이너들이 영상을 올려주면 그거에 맞는 음악을 작곡해서 넣어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영상 음악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즐겁게 다시 음악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시 첼로를 할 수 있게 되면 내 곡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또 희망을 안겨주면 좋겠다, 이런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조금씩 꿈을 꾸고 또 용기를 내서 어차피 아플 거 첼로를 하면서 아파보자, 얼마나 더 아프겠느냐 하면서 제가 2009년에 음반을 내고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음반을 내면 갑자기 유명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부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설 무대가 없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내서 시작했는데 너무 더 절망적인 거 있죠. 그래서 터벅터벅 이렇게 지하철을 걸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지하철 역사 벽에 서울 메트로 아티스트 오디션 공고가 떠 있는 거예요. 오디션을 봐서 6대1 정도의 경쟁률에 당당하게 합격을 해서 서울 메트로 아티스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제 연주를 하러 악기를 메고 딱 갔어요. 열쇠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열쇠를 열어봤더니 음향 장비가 커다란 게 하나 있고요. 의자가 정말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알아서 음향 장비 틀고 알아서 의자 깔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정말 초라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접받고 정말 갖춰준 무대에서만 쓰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장소 아니면 또 설 무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차츰 시민들이 저를 응원해 주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모금함에 쪽지도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너무 추워서 제 손가락에 동상이 걸린 날이 있었어요. 너무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제 눈앞에는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한 곡을 끝까지 딱 연주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100여 명의 분이 제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슴 쿵 와닿는 무언가 있었어요. 내가 어려운 클래식 곡을 연주를 못할지언정 사람들 마음에 조금 다가갈 수 있게 되었구나. 나를 부르는 어딘가 달려가야겠다. 이 공연을 듣고 누군가 위로받을 수 있으면 거기가 어디라도 나는 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년서전 가장독기 자선음악회도 개최를 하게 되고 교도소 연주도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버스킹하는 첼리스트도 되었습니다. 공연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때는 초라하기도 해요. 길거리에 가서 내가 공연을 하고 있으면 내가 왜 이런 데서 공연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시민들이 오셔서 내가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또 힘을 내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치료를 받고 있고 여전히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제가 제 음악으로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제가 어디든 달려가서 이제 음악을 할 예정이고요. 요즘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실 텐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 라고 믿고 제가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좌우명을 바탕으로 작곡한 곡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힘든 시간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쪽 문이 닫혀 있으면 다른 쪽 문이 더 좋은 문이 반드시 열려 있으니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들으며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속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꼭 온다네. 마음은 미래를 꿈꾸니 슬픈 오늘은 곧 지나버리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음악으로 미래를 꿈꾸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였는데요. 이어서 성지송 첼리스트가 준비한 트라이 연주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